불구하고 희한하게 우리 학생들이 자 정석책 연습 문제 3번 있거든. 3번. 막상 그걸 시켜보면 제대로 하는 학생을 내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 13-3번 문제를 풀려볼 거고, 자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풀리신 분들은, 요게 부드럽게 풀리신 분들은 문제를 내가 또 슬쩍 바꿀 거야. 거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니? x = 0, y = 0 이외의 해를 가지도록 하는 이라고 나왔지. 되냐? 그럼 거기서 묻고 있는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보고, 그럼 아저씨는 그 부분 x = 0, y = 0 이외의 해를 가지도록 하는 그 부분을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 또 어떻게? 자 그럼 연립받는 식이 x = 알파 그리고 y = 베타를 뭐 이씨 약동고 이러한 해를 갖도록 하는 무슨 값 구하라? 거기 무슨 값이니? k 값이니? 그죠? k의 값 구하라 이렇게 주고, 단 알파랑 베타를 곱했더니 음수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놈에 대해서 풀어도 보고, 그 표현 x = 0, y =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하는 그 표현을 요렇게도 바꿔서도 한번 풀이를 해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 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왜 또 시켜봤고, 또 이 녹색으로 왜 또 바꿔봤냐면, 본 문제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본 문제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수학 그놈의 개념이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며. 그럼 이제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 개념이라는 부분을 나는 두 가지로 나눠. 어떻게 나누냐면 교과 개념이라는 거랑 실전 개념이라는 이 두 가지로 아저씨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는 이 교과 개념이란 건 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디 있는 거 교과서나 또는 정석책에 보면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거 있지. 글로 설명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아저씨는 교과 개념이라고 이제 부르고,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과서나 정석책에는 적혀져 있지 아니하는 개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이차함수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실제로 풀 때 우리가 알고 좀 써먹었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저씨가 뭐 이런 거 소개하잖아. 어떤 거?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움직이는 한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지? 그래서 너에서 너까지 이르는 이런 거리의 최대와 최소는 누구로 결정한다? 너랑 평행한 평행선이 우리의 곡선과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결정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 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실전 개념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그러니까 돼. 자, 이때 애들이 단순하게 이런 게 많이 안 쌓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뭐 교과서에 있는 교과 개념이나 아니면 정석책 박스에 들어있는 그런 개념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애들이 막상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아저씨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당연히 해줘 안 해줘? 해준다고. 해주고 나서 뭐 또 플러스 알파로 해주냐면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도 플러스 알파로 해준단 말이야. 그 방학 때 여러분들하고 수학 상하면서도 이와 같은 실전 개념 쪽에 관련된 얘기들은 무지하게 많이 해줬던 것 같고, 그럼 그랬을 때 교과 개념이 됐던 실전 개념이 됐던 간에 관계없이 이런 거야. 이 문제를 지금 정석책에 쓰여져 있는 그 모습에 그거를 내가 풀었다라는 분들은 개념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분이고, 이걸 갖다가 내가 푸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했었던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거라고. 자 봐, 내가 지금부터 해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니네가 아는 얘기인지 못하는 얘기인지.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중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부터 샤라똥 해서 이게 P고요 6 플러스 DY는 Q입니다 라고 해서, 자 저와 같은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 이와 같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개념에 의하면 나름 너 직선, 너도 직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의 해는 이와 같은 두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 그것이 바로 누구다? 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다. 라고 하는 개념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오케이? 또한 동시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했었던 내용 중에는 짜잔 이러면서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뭐 할 수도 있고 오직 한 쌍의 근을 가질 때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직선이 완전히 일치돼 버리면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고 그런 교점의 좌표가 바로 곧 해라는 것은 그런 해가 뭐하다? 무수히 뭐예요? 많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해버리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교점의 좌표가 없으니 뭐하다? 해가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잖아. 동의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있니? 그런데 저걸 못 풀어. 그게 개념학습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난 전체적인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건데 보면서 하는 건 공부가 아니야. 외국이나 오픈북이지 한국은 오픈북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공부라는 거는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안 봤을 때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술술술 나올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것.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야 시험장에서 책 안 보고 시험 보는 거잖아. 그래 책 안 보고 시험 봤을 때 머릿속에서 술술술 나와야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과학이든 다 문제가 풀린다고. 뭔 얘기? 니네가 암기 과목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수학 과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안 보고 하라고. 보지 말고 하라고. 무슨 얘기? 자, 연립방정식이다. 짠! 연립방정식 제목 썼어. 그럼 니네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제목도 쓸 수 있어야 돼. 스스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럼 니네가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 여전히 그 누구 어떤 책을 보지 않아도 니네 스스로가 쭉쭉쭉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가 니 스스로에서부터 머릿속에서 쑥쑥쑥 쓸 수 있어야 돼. 봐서 아는 건 그냥 예전에 봤었던 기억과 추억의 잔상이란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우리 본 문제로 되돌아와 보면 자, 공부를 그러니까 뭐라고? 안 보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암기 과목 같은 경우도 아저씨 같은 경우에 아저씨가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아니거든. 좀 했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좀 하고 초등학교 때도 좀 하고 전반적으로 좀 했던 사람인데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공부 어떻게 하냐면 목차가 있잖아. 목차 모든 과목이. 그럼 암기 과목 공부하는데 그럼 여전히 대단원명이 있고 중단원명이 있고 소단원명이 있지. 그럼 어떻게 알아? 대단원명만 보고 거기서 내가 아는 게 뭔지를 다 백지에다 써봐. 알아서 그 백지에다 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책을 펼쳐서 읽어가면서 거기서 혹시라도 내가 빠진 게 뭐가 있는지를 빨강색으로 한번 또 써봐. 혹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필기해준 내용들 중에 내가 거기다 백지에서 썼던 것 중에 빠진 게 또 뭐가 있나 또 빨강색으로 써. 그럼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일정 기간 지난 후 2, 3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또 목차를 봐. 그래놓고 그 목차를 보고선 거기서 내가 또 아는 거가 뭐가 있는지를 다 쭉쭉 써봐.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빨간색이었었던 자리가 까망색으로 메꿔졌는가를 보라고. 무슨 말 돼? 근데 여전히 또 빨간색인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여전히 또 빨간색인 부분 다시 한번 또 공부한 거지. 그럼 그 다음 번째 또 한 번 해봐. 그럼 그 빨간색이었던 부분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다 까만색이 됐다는 것은 이젠 여러분들이 딱 제목만 보더라도 그 단원에서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줄기차게 다 나온다는 얘기를 의미해. 해서 그게 머릿속에 다 나오지. 그런 다음부터 연습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사회 과목이든 과학 과목이든 수학 과목이든 알았니? 그런 작업을 끝내고 난 이후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어설프게 그냥 한 번쯤 들었던 기억과 추억으로 읽어봤더니 뭐 그런 거 같아. 또 대치동 애들 엔간하면 또 이번에 또 시험 본다고 공통과학 정도는 또 학원들 댕겨봤겠지. 그잖아.
그럼 뭐 제일 처음에 무슨 지구 이런 거 막 만들어질 때 그런 거 한다며. 원소 주기율표 외우라고 시킨다며. 그건 다 외웠니? 수엘리벨붕, 탄질산 폴레, 나마알규인, 황염화칼슘, 스티바크망, 철코니구와. 우리 때는 30번까지 외웠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니네 한 20번까지만 외워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학원 다니면서 아직도 못 외웠다.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분명히 공통과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뭐라고 했을 텐데 그건 외우라고 했을 텐데 그럼 알칼리 금속 쪽이랑 알칼리 토금속 쪽이랑 이런 거 세로로도 외우라고 시켰을 텐데 그거 아직도 안 외웠다. 그럼 학원만 댕겼지 공부한 게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닥치고 외우고. 그리고 또 단순암기는 어떻게 하라고? 소리 내면서 외우라고. 입술이 기억하면 잘 안 까먹어. 구구단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까먹는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야.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차이가 뭐가 있다고 했어 옛날에? 우리나라는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미국 애들은 2 times 1 is 2, 2 times 아니 걔네들은 이 주둥이를 하기가 힘드니까 잘 못 외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대한민국이 수학 되게 잘한다며. 그러다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못해진다며. 뭐 그런 이상한 썰들이 있잖아. 그런 이상한 주장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이유는 기본적인 연산을 미국 애들은 처음에는 잘 못해서 그런 거겠지. 근데 나중에 가면 뭐 똑같아지는 수준이 되는 거겠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성급히 무조건 뭐부터 하려고 자꾸 문제부터 풀라고 들면 이게 왁구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모든 과목이. 그 뭐라고? 이 문제를 봤다고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샤라똥. 니네가 이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문제를 보고 네 스스로에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느냐는 제목만 보고 내가 아는 게 뭔지를 다 써내려가는 그런 습관으로부터 훈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문제가 이렇게 있대. 더하기 누구래? OI는 누구? KX.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있어. 이건 뭐래 이건? 왜 샤라통 거? 여기 2x지? 문제 잘못 썼지? 2x. 그리고 여기 3x. 그리고 뭐라고 돼 있니? 더하기 4y는 ky. 강령. 이렇게 돼 있네. 자, 네가 뭐래니? x 이꼴 0, y 이꼴 0 이외의 해를 가질 때 그렇게 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k 값들을 싸그리 다 네가 한번 좀 구해줘 봐 라고 질문해서 물어봤대. 그러면 알았어요. 땡땡땡. 여기는 UI에서 한번 슬쩍 쳐다봤더니 일단은 이런 모습으로 x가 따로따로 떨궈져 있는 것은 이쁜 모습이 아니니까 그잖아. 그냥 너 이쪽 넘겨서 친구랑 맺어주고 너도 이렇게 옮겨가서 친구랑 맺어주고 났더니 일단 무슨 소리냐? 아, 2 빼기 kx 더하기 5y는 빵이 된 거고요. 이쪽 자리는 누구? 3x 더하기 4 빼기 k의 y는 빵이더라. 탁 일단 정돈해둔 후 문제를 읽어봤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근데 여기는 요 연립 1차 방정식이 이런 놈 이외에도 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럼 봤더니 빵빵 넣으면 성립. 빵빵 넣으면 성립. 아니 위에 있는 직선도 아래쪽에 있는 직선도 둘 다 무조건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 확실하잖아. 그게 너도 원점 지나고 너도 원점 지나니까 기본적으로 두 직선의 교점은 무조건 누구야? 원점. 그 k가 어떤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요 놈은 기본 베이스로 누구라는 빵, 빵이라는 해는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음. 이거라고. 됐냐? 자,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해를 가져라는 말은 난 이런 표현 배운 적 없는데 에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있지. 근데 니들의 해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외의 상태를 배운 적 있니? 그럼 무조건 이 셋 중 하나의 상태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해 준 거구나 라는 거겠지. 당신들 보기에는 요 세 개의 표현 중 이거 이외에도 해를 가진다는 얘기는 이거냐? 아니지. 그거 말고 또 있으라는 얘기니까. 해가 없는 거? 아니지. 그러니 해가 어떻게 있어라? 무수히 많아라. 이 말이 그거구나. 그 해가 무수히 많아라? 그럼 바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다 댕겨봤으니 3분의 2 빼기 k는 4 빼기 k분의 얼마입니다. 5입니다. 해서
이걸 만족하는 그런 K값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겠다 이거지. 되셨어? 자, 마저 해도 한번 구해볼게. 그럼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K에다가 8에다가 뭐 맞니 이게? 사이 8 되는 거 맞지? 여기가 8 되는 거. 그럼 3호는 얼마야? 15. 15가 1, 2 넘어오면 얼마 되지? 빼기 7 되네. 7 이렇게. 그게 나오는 K값은 누구입니다? 7과 마이너스 1이겠군요. 이렇게 해서 정석책에 있는 문제만 답을 내버리면 이거야. 자, 근데 아저씨는 당신들한테 문제를 저렇게 초록색으로 좀 다시 줬지. 여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자고 했어? 아, x 이꼴 알파, y 이꼴 베타 이런 해를 가져라. 근데 그런 해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상태를 만족하는, 곱했을 때 그놈이 뭐가 되고 싶대? 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족할 수 있는 K는 누구냐? 그럼 여전히 이 얘기도 뭘 대단한 얘기인가 싶어. 근데 여전히 니네들은 그래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그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해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나는 거기에서부터 뭔가 생각을 좀 잔뜩 해봐야겠다는 얘기고, 봤더니 다시야. 여기는 위에 있는 직선과 아래에 있는 직선은 둘 다 무조건 어디를 꼭 반드시 지나게끔 되어 있는, 원점을 반드시 꼭 반드시 지나게끔 되어 있는 직선이니까 그놈의 K값에 따라서 나름 한 놈이 이놈이면 한 놈이 이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놈이 또 이럴 수도 있고, K값에 따라 우리 직선들은 이렇게 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는 갖고 있어? 0,0이라는 해는 갖고 있대. 그런데 이런 상태를 만족하는 해를 가지라는 것은 0,0 이외에도 해를 갖긴 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 여기까지 온 거야. 다시 되냐? 된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상태를 만족하라는 것은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지. 현재 이런 상태라는 것은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지. 일치니까 교점은 그 일치된 직선이 있는 모든 점의 좌표지. 근데 그놈들은 어찌됐든 원점을 지났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로 일치되면 되겠니? 결정된 거지. 기울기가 어떤 상태로? 음수인 상태로 두 개의 직선이 일치됐을 때 그 일치된 점의 X좌표랑 Y좌표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중 그 일치된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를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 K에다가 7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건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이거니까 y는 x란 직선, 즉 기울기가 안 되는 거지. 반면에 K, 이거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는 뭐가 됐어? 3x 플러스 5y는 빵이라는 게 일치된 직선이 된 거지. 동의가 됨? 그러니까 끝났구나. 문제에서 원했던 이런 상태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K값은 너는 안 되겠고 누구만 되겠군요. 너만 되겠군요. 이렇게 발라볼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내신에서 이런 거 갖다가 팍 내버리잖아. 이 문제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옛날 아주 먼 옛날 행렬이라는 게 있었을 때 아주 흔하게 빈번하게 나왔었던 문제 표현이야. 학교 내신에서도. 그 여전히 연립 1차 방정식 쪽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출제한다라면 적당히 학교 선생이 행렬이 있었던 시절에 학교에서 계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문제를 다 알아. 알았어? 그럼 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시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해서 내가 지금 수업하는 건 아니라 본 문제를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뭐 때문에 설명한 거야? 개념 공부할 땐, 알았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라는 거 할 때는 가급적 보지 말고 단원명만 봤을 때 거기서 내가 아는 게 뭔지를 자꾸 보면서 학습하지 말라고. 안 보면서 쫙쫙 써보면서 아, 내가 아는 게 여기까지고 내가 모르는 게 여기까지구나. 봐서 아는 건 절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주장해 주려고 한 거야. 지금 여기는 이 이야기는 니네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저 내용 이외의 것의 내용으로 설명한 적 없잖아. 알았음? 간단한 교과 개념 정도로도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아셨어? 공부 똑바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